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4년형 랜드로버 디펜더 130 P400 아웃바운드입니다. 랜드로버 디펜더에 아웃바운드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디펜더는 바디 타입이 90과 110, 130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30은 롱 바디에 3열 시트가 있는 버전인데, 이 아웃바운드는 130에서 3열 시트를 떼어낸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130이 갖고 있었던 넓은 실내 공간을 극대화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는 P400 모델만 탑재가 되고요. 가격은 1억 4,170만 원입니다. 연식 변경인 만큼 외장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고요. 다만 아웃바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외장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의 디펜더에 비하면 치장이 조금 다르죠. 범퍼와 프론트 그릴은 섀도우 아틀라스 매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 130과 비교시 전면의 인상이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디펜더 특유의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은 여전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디펜더를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여전히 이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지금 봐도 괜찮지만 10년 뒤에도 괜찮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신형 디펜더는 외장 디자인에서 큰 강점이 있고요. 참고로 외장 색상은 총 4가지입니다. 과거 모델에 비하면 올로드 성능이 많이 강화가 됐지만 디펜더 특유의 오프로드 능력은 여전합니다. 전구와 함께 측면에 위치한 벤트 등을 봐도 오프로드를 되게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도각 능력도 900mm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도각 능력은 가장 좋은 수준이죠. 기본적으로 130과 외장 디자인은 같은데 아웃바운드는 C필러 이후, 그러니까 3열 유리의 디자인이 좀 달라요. 불투명 패널이 적용이 됐죠. 디펜더의 외장 디자인 경쟁력은 이 후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요즘에 SUV로는 드물게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를 달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달고 있는 SUV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신형이 올로드 성능이 많이 강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프로드에 기반을 둔 모델인 걸 알 수가 있죠. 타이어는 구디어의 올터렌 어드벤처, 사이즈는 2호의 60R 20입니다. 참고로 20인치 휠도 글로스 블랙으로 마감을 했고요. 아웃바운드의 실내는 일반 130과 동일합니다.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터치가 다르긴 한데 실내는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해요. 다만 색상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가 있죠. 디펜더는 차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어두운 색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펜더 실내는 지금 다시 봐도 진짜 특이하네요. 개성 있고. 그러니까 오프로더 같은 기능성에 되게 충실하면서도 또 최신차 같은 느낌이 물씬합니다. 실내에 가죽의 비율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내장재는 괜찮은 편이고요. 이 차의 성격 대비해서 도어 트림 같은 데 보면은 저런 볼트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와는 그 터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이 일반적인 SUV 또는 오프로더와 좀 되게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는 11.4인치 와이드 타입 커브드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커브드와 조금 달라요. 보통 요즘에 많이 쓰이는 승용차의 커브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우로 약간 이렇게 커브드가 졌는데 이 차는 위아래로 약간 좀 커브드가 져서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 차답게 이런 모니터의 해상도 이거는 꽤 좋은 편이고요. 그 위치 자체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니터 뒤쪽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리평이긴 한데 약간 좀 돌출형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게 뒤가 뚫려 있다 보니까 냉각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은 기본 3분할이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그러니까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앱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화면이고 이렇게 터치할 때 그 반응 자체도 좀 빠른 편이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기본 세부 메뉴는 안에 아이콘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메인 화면에도 표시가 되는 거죠. 전문 오프로드답게 이렇게 오프로드 또는 지형과 관련된 데이터가 상세하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이 보시는 게 4 곱하기 4, 그리고 이게 웨이드 센싱, 그리고 TR 정보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관련된 설명이죠. 왼쪽에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전화, 미디어 화면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이걸 누르면은 그러니까 전체 메뉴가 여기 한 번에 표시가 되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방과 후방을 여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또 랜드로버의 특징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해상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그 그림들이 되게 좀 매끄럽고, 그래서 이 화면을 이렇게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부위별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3D를 누르면은 한 바퀴를 말 그대로 둘러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오프로드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근접한 그런 물체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이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에코 데이터에서는 말 그대로 트릭 컴퓨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고파기사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오프로드 화면이고, 그리고 여기서 사이드 스텝도, 그러니까 오프로드 작동이라든가 또는 루프 접근,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레버 타입이고요. 모니터랑 좀 가까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방식이 잘 안 쓰이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기어 셀렉터와 운전대를 잡은 손과 좀 가깝죠. 그리고 이쪽에 공조장치 패널이 모여 있고요. 보통 랜드로버가 그렇듯이 이 공조장치 패널이, 그러니까 다이얼이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멀티 펑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온도 조절이고, 이걸로 공조장치 뿐만 아니라 이렇게 터레인 모드도, 그러니까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은 터레인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이게 한 번 더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눌러야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의 버튼은 에어 서스펜션 조절 버튼인데, 이 아웃바운드의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죠. 디펜더는 센터 플로어의 디자인도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허공에 뜬 플로팅 타입인데,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가 또 내장재가 괜찮은 편이어서 이 아래쪽에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고무를 깔아놨어요. 여기에는 USB 단자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와 함께 컵홀더의 위치도 꽤 좋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기어 셀렉터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여기에 컵홀더를 되게 좋은 위치에 둘 수가 있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고요. 랜드로버는 옵션에 따라서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좀 다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냉장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냉장 기능이 있는 대신 콘솔 박스의 용량은 좀 작습니다. 이 냉장 기능을 이렇게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디지털 룸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드는 두 개예요. 차 크기에 맞게 운전대의 사이즈가 꽤 큰 편이죠. 디펜더가 얼핏 보면은 차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운전대도 꽤 큽니다. 양쪽에 있는 스포크 디자인 또는 버튼은 다른 랜드로버와 동일하고요. 이거 역시도 림에 적용된 가죽의 소재는 좋은데, 스포크에 적용된 이런 이 소재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 다른 부분 또는 일반적인 자동차가 좀 느낌이 달라서 딱 이걸 보면은 아, 역시 오프로드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참고로 운전대 조절은 수동이고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모니터처럼 해상도 자체는 꽤 좋은 편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정보 패널,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등이 있는데, 이게 다른 랜드로버처럼, 그러니까 요 메뉴 이동을 할 때 이게 반응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여기서 HD 설정도 할 수가 있고,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랜드로버처럼 디펜더 역시도 밖에서 보면은 뭔가 좀 되게 두꺼운 또는 두툼한 이미지인데, 그거에 맞춰서 시트도 쿠션 자체가 되게 두툼합니다. 시트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탄탄한 감각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트 자체가 등받이나 좌판 모두 좀 되게 두툼해요. 그리고 이 차의 성격에 맞게 포지션 자체도 꽤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역시도 이 차의 성격에 맞게 기능적으로 디자인이 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도어 포켓도 용량이 괜찮은 편입니다. 디펜더의 장점 중에 하나가 2열의 거주성인데, 기본적으로 2열 전체 공간이 넓기도 하지만 헤드룸이 되게 넉넉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먹이 거의 2개가 들어가는데, 2열에서 헤드룸 주먹 2개가 들어간 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붕이 높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거주성이 좋다고 느끼고, 실제로 레그룸 자체도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니까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차들의 2열은 보통 시트가 작거나 또는 좌판이 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좌판 길이도 넉넉하고 등받이 각도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뒤로 뉘어져 있죠. 그리고 1열에 비하면 2열 시트의 쿠션은 조금 더 탱탱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보다는 좀 탱탱하다는 그런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2열 역시도 전체적으로 좀 쿠션이 좀 되게 두껍고요. 반면에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약간 좀 제한적이에요. 다른 차들과 좀 다른 게 여기 바닥이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차들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높이 자체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데 좌우폭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많이 평평하게 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거주성을 좀 더 높이는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와 공조장치가 있고요. 참고로 송풍구는 여기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디펜더는 좀 특이한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2열 유리도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은 이쪽 유리가 마치 꼭 열릴 것 같잖아요. 근데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쪽의 손잡이도 좀 굉장히 좀 두껍죠. 이 차의 성격을 말해주듯이. 파노라마 루프의 전체적인 면적도 꽤 넓은 편이어서 1열보다는 확실히 2열에 앉았을 때 이런 개방감이 좀 더 있습니다. 디펜더는 이 트렁크가 이렇게 옆으로 열려요. 요즘에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SUV가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옆으로 열리고요. 130에서 3열 시트가 없는 버전이기 때문에 트렁크 기본적인 공간이 더 넉넉하죠. 기본 트렁크 용량은 1329리터고요 2열 시트까지 접으면 2516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트렁크는 용량에 비해서 들어가는 쪽의 입구가 조금 좁은 편인데, 이 바닥에는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좀 쉽게 이렇게 고무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에 적합하게 여기에 이렇게 220이 있고요. 여기 12V가 또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쪽에도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3열이 있는 차다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 이렇게 또 그물로 된 또 공간이 있죠. 그리고 왼쪽 벽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고요. 이거는 차고 조절하는, 근데 이 차고 조절하는 게 그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이 차는 원래 3열이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이 트렁크 쪽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심지어 트렁크 쪽에도 이렇게 썬루프가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접을 수 있는 그 레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가서 접어야죠. 2열 시트는 이 옆에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원터치로 접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 이 공간을 가장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에서 저 2열 시트까지는 경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와 함께 테일게이트 안쪽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클로징은 없습니다. 예, 정차 시 엔진 소음은 이 차가 오프로더인 걸 감안을 하면은 조용한 편이고요. 또는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엔진 소리가 조금 크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정차 시라든가 이렇게 시동 시에 엔진 소리가 아주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진동이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 대책은 꽤 좋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0 6기통 트윈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4양마력이고요. 디펜더는 이번에 4번째 정도 시승을 하는데, 이게 바디 타입 또는 에어 서스펜션 유무에 따라서 승차감 또는 주행 느낌의 차이가 꽤 있어요. 일단 디펜더는 과거의 디펜더에 비해서 풀 체인지가 되면서 완전히 현대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올로드의 성능 또는 승차감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사양도 승차감이, 그러니까 일반 데일리카로 타도 될 정도의 그런 승차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디펜더는 그냥 전적으로 오프로드만 주행하는 뭐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신형은 그런 올로드에서의 승차감도 꽤 좋아져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90을 탔을 때도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도 이 정도의 승차감이니까 있는 사양의 경우에는 당연히 승차감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이 130 아웃바운드가 에어 서스펜션 적용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비포장 도로에서도 기본적으로 차가 좀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능이 좋고요. 그래서 사실 보통 이런 오프로드를 달릴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차에 있는 물건들이 막 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옆에 있는 가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죠. 보통 유럽의 에어 서스펜션 차들이 그렇듯이 이 차도 기본적으로 하체가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사양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단단한 편이고요. 이 차처럼 있는 사양의 경우에는 좀 푹신한데, 이것도 아마 그 바디 타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히 130 같은 경우에는 110보다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부드러우면서도 노면 충격을 좀 잘 흡수하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충격에 걸쳐서 그 실내로 들어오는 거를 좀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둥글게 처리를 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로드에서는 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말랑말랑하고, 그 웬만한 그 올로드용 SUV보다 승차감이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만 이렇게 좀 좋은 승차감에 비해서 전체적인 방음이 아주 그렇게 좋은 편 아니죠. 기본적으로 엔진 소음이, 그러니까 회전수를 지금처럼 한 3000rpm 정도만 올려도 좀 이렇게
볼륨이 큰 건 아닌데 그 소리 자체가 약간 좀 날카롭게 들어오는 편이고요. 반면에 회전수 많이 올려도 진동이 좀 많이 늘어난다거나 또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올로드 성능 또는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본이 오프로더라서 이렇게 비포장 도로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차들이 비포장 도로에 들어오면은 이제 승차감이 확 떨어지고 또 뭔가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오프로더는 그런 게 훨씬 덜하죠. 그래서 이런 일반 오프로드 같은데 달려보면은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전문 오프로더도 이와 비슷한 느낌인데,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비싼 차고 에어 서스펜션에 달려서 그런지 그런 면이 굉장히 좋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비포장 도로에서는 이렇게 운전대를 돌리는 감각도 이게 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디펜더 시승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디펜더는 일상적인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수준이어서 예전처럼 완전히 이렇게 자가용으로 포기하고 오프로더만 다니겠다, 이제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그 포괄적인 그런 고객층이 확 넓어진 것 같아요. 또는 그래서 이제 랜드로버의 다른 비슷한 사이즈의 SUV가 있잖아요. 또는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사이즈, 그러니까 이런 차들과도 이제 경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체인지 되기 전에 기존의 디펜더는 완전히 독립된 진짜 나만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올로드 승차감, 성능 이런 게 많이 강화가 돼서 이제는 한쪽을 포기를 하지 않고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 P400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엔진 시동이 꺼질 때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보통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은 엔진 시동 온오프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 이 차 역시 그렇고요. 그러니까 뭔가 딱 진동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툭 하고 꺼지고, 켜질 때도 예전 같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이렇게 떨림이 있는데 시동이 켜질 때 이 차는 그런 떨림, 진동이 최소화가 돼 있어요. 엔진 재시동 시. P400은 최고 출력의 사용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출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시승했던 P300이나 그 차들에 비하면은 일단 반응 자체가 빠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엔진만 놓고 보면은 초반에 그런 반응 자체가 그렇게 빠른 편 아니고, 또는 지체 현상이 약간 있는 편인데, 앞서서 시승했던 차들에 비하면은 그런 반응이, 그러니까 확실히 출력이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 토크의 여유가 느껴지죠. 제가 처음에 이 차는 하체가 꽤 푹신하고 승차감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어떤 때 가장 잘 느껴지냐면은 바로 이렇게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턱이 좀 되게 넓은 면적이어서 보통 이제 부드럽게 넘긴 하는데, 저거보다 좀 충격이 많이 오는 그런 과속방지 턱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러니까 여진이 굉장히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넘고 그러면 이제 차가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림이 그런 게 굉장히 좀 최소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지금처럼 이제 매끄러운 노면에서는 이제 보통 승차감이 안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턱 같은 거 넘을 때 충격이 너무 세게 들어온다거나, 또는 이렇게 매끄러운 노면에서도 좀 차가 불필요하게 좀 많이 움직인다거나 그러면은 승차감이 안 좋다고 느끼는데, 이 차는 이렇게 매끄러운 노면에서도 그런 그 자잘한 움직임 이런 게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좋은 승차감에 비해서 엔진 소리 자체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 2000, 3000 rpm 이 정도 구간에서 가속을 해보면은 그 엔진 소리가 약간 좀, 그러니까 본격적은 아니고 약간 좀 고성능 같은 우웅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 차가 조금 특이한 게 엔진 소리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가속 페달 오프 시의 그 엔진 소리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약간 이게 좀 전자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게 또 매번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차들에서는 잘 못 듣던 그런 소리라서 좀 되게 특이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이제 트윈 터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터보 엔진 빨아들이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게 그게 크게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차는 아마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쭉 밟으면은 그 빨아들이는 소리가 이쪽 어딘가에서 좀 더 잘 들리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운전석 말고 만약에 조수석에 앉았다 그러면은 이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초반에 반응이 조금 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00rpm이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큰 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엔진이 기본적으로 아주 고회전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 5000rpm 넘어가고 그러면은 힘이, 토크가 감소라는 건 아닌데 그 회전 질감 자체가 약간 좀 거칠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기존의 디펜더처럼 이 차 역시도 전방의 시야가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그래서 앞쪽이 좀 되게 잘 보이고, 반면에 사이드미러는 통상적인 차들과는 조금 달라요. 이게 전체 면적은 큰데 세로로 좀 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차들 또는 SUV와 비교시 그 양쪽의 그 사이드미러 그 시야가 약간 좀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스페어 타이어가 저 뒤에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후방 시야를 좀 많이 가리긴 하죠.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가립니다. 디펜더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기존의 D300 같은 차는 약간 이제 급가속할 때 또는 급추월할 때 약간 좀 힘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엔진 출력에 비해서 차체가 좀 무겁구나 라고 느꼈는데, P400은 그거보다는 차가 한결 가볍게 움직이죠. 근데 이게 가볍게보다는 좀 와일드하게, 아마 소리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올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와 에코 그리고 스포츠가 있는데, 컴포트와 에코는 이 모니터에서 조작을 하고, S모드의 경우에는 이 기어 레버를 옆으로 딱 젖히면은 한 번에 이동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포트가 약간 좀 느긋한 그런 세팅이긴 한데, 이게 S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초반에 반응이 한결 빨라지죠. 근데 그 차이가 좀 되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P40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출력이 높은 차다 보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소리를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밟았다가, 사실 요즘에 그 양산차에서 그 튜닝 카처럼 블로우 오프 밸브 같은 그런 소리가 뭐 잘 들리게 세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차는 가속을 했다가 딱 페달을 밟을 때면은 푸쉿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는 좀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좀 잘 들리는 그런 사운드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대체로 좀 직각이고 유리도 좀 많이 서 있고 그렇잖아요. 전고도 높고.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바람 소리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바람 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나고요. 참고로 이 차는 그러니까 일반 타이어를 끼면은 지금보다 전체적인 소음이 주행 중에 더 작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승차 중에서 이 차만 본격 오프로더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보통 오프로드 타이어는 일반적인 타이어보다 뭐 승차감 등등 해서 모든 면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가 그냥 일반 레디아를 끼고 있으면은 이거보다 승차감도 더 좋고 또는 이런 노면 소음도 더 적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디펜더 2023 아웃바운드 모델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디펜더가 랜드로버에서 꽤 잘 팔려서 그런지 그런 모델 라인업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디 타입도 3개나 되고, 그 3개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엔진 종류도 많고 그렇잖아요. 디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아웃바운드까지 추가되고 또 카운티 에디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한결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열 시트가 있는 130 버전에서 이제 3열을 떼어낸 그런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만약에 기존에 130을 사고 싶은데 굳이 3열이 필요 없는 분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선택이 좋을 수가 있고요. 물론 P40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출력이 과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뭐 연비도 그렇고, 근데 또 막상 타보면은 확실히 힘이 센 게 좋긴 하네요. 그러니까 승차감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130 아웃바운드의 경우에는 외장 디자인과 함께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2열 공간도 또는 트렁크 공간도 꽤 넓어서 그런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디펜더가 처음 들었을 때는 소프트 클로징이 있었잖아요, 트렁크. 근데 그게 없는 게, 빠진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저게 트렁크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클로징이 있으면은 이제 닫을 때 그게 좀 편한데 좀 무겁죠. 예, 이로써 2024 디펜더 130 P400 아웃바운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